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내 생각을 100% 완벽하게 전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2부예요. 자, 내 생각을 100% 완벽하게 전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 바로 이 책에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달력이죠, 전달력. 이제 1부에서는 이 책에 대한 이제 대략적인 소개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2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그 알고 있는 걸 이제 우리가 행동, 실천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데, 자, 오늘은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알려주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내 습관으로 만든다고 하면 1년 뒤에 나를 크게 성장시켜주고 성공시켜줄 5가지 행동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5가지 중에 여러분들 꼭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옮겨서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천을 통해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이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이 책에 이제 19페이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는 사람을 보고 법을 행하라 라고 말했다. 이를 현대식으로 바꿔 말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의 지적 능력, 경험에 맞춰 이야기를 해야 한다. 아무리 열성을 다하고 감정에 복받쳐서 말을 해도 전달되는 것은 듣는 사람의 수준까지일 뿐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장인 것 같아요. 이제 지식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의 저주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이 전문가가 자신의 지식을 전달할 때 이미 본인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얘기할 때 너무 이제 어렵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적 수준이 이만큼 높아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전달되는 것은 듣는 사람의 수준까지일 뿐이다. 즉, 내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설명하는 게 바로 이제 전달력의 핵심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지식의 저주에 가끔 빠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마케팅 지식, 또 부동산 관련 지식을 가끔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서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강의안이 새로 나오면 부동산을 잘 모르는 지인들한테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봐요. 그리고 그분이 이해도를 한번 측정을 해봅니다. 이해를 잘 못한다고 하면 그건 제가 100% 잘못한 거죠. 그분의 수준에, 일반인의 수준에 맞게 제가 전달을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찾는 거죠. 그분의 수준, 그분의 경험에 맞춰서.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전달할 때 이제 7가지 체크 포인트. 이런 이제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하는 7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의 시선에 맞춰라. 이건 이제 상대방의 눈의 시선을 맞추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수준, 상대방의 경험,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지식을 이제 전달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가 바라는 것에 맞춰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유튜버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튜버가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듣고 싶은 거를 찾아서 얘기를 해야만 더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또 구독자도 많이 생기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대가 바라는 것에 맞춰라. 세 번째, 상대의 눈을 보고 얘기하라. 이건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여기 있는데 말을 여기 보고 얘기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긋하게 상대방을 정말 애정을 가지고 눈을 보고 이제 얘기하라. 이제 그 뜻입니다. 전하고 싶은 것과 상대가 바라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가끔은 내가 전하는 것이 상대방도 바랄 것이라고 저도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문장을 강의안을 짤 때는 항상 염두에 두고 합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건 이건데 과연 상대가 이걸 바랄까? 라는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5번째,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말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저도 상담을 할 때도 그렇지만 강의를 할 때도 일방적으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렇게 여쭤봅니다. 제가 한 말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라고 해서 그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6번째 뭐냐면 논리적으로 말할 것.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들. 자, 7번째 뭐냐면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할 것. 우리 사람은 이 말이 들어오면요, 이걸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걸 쉽게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떤 예나 사례나 비유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이런 지식이 그 사람의 경험에 맞게 이미지로 머릿속에 싹 그려지도록 설명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달력을 얘기할 때 이 7가지 체크 포인트를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내가 말을 하고 또 상담하고 또 강의를 한다면 훌륭한 전달력을 이제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실천을 통해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이제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 책에 이제 50페이지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논점은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위해, 왜 이야기를 하는가를 명확히 하면서 상대에게서 어떤 성과를 얻고 싶은가 라는 목적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야기의 논점은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위해, 왜 이야기를 하는가를 명확히 하면서 상대에게서 어떤 성과를 얻고 싶은가 라는 목적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네,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의 저자는 이 전달력을 높이는 이제 논점을 정리하는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무엇을 위해 말하는지. 이 책은 지금 우리 친구나 애인이나 가족 간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전달이거든요.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달력. 여기서 말하는 이 전달력은 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이제 전달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수다나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비즈니스상 목적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말을 하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이제 명확히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는지를 이제 파악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내 고객을 만나러 갈 때, 내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날 때 이쪽의 상황, 이쪽의 수준을 알아야만 그 상황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내가 말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걸 이제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말할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분명히 하고요. 네 번째는 상대에게서 어떤 성과를 얻고 싶은지. 그래서 이런 1, 2, 3번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에서 어떤 성과를 얻고 싶은지.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거죠.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 관심을 갖게 한다든가, 이 얘기를 통해서 나중에 다시 나를 방문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내가 이 물건을 판다든가. 그래서 상대에게서 어떤 성과를 얻고 싶은 그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이제 끌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저자는요, 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 하면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이상 4가지 원칙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전개해 나간다면 전달력은 급속도로 상승한다. 이를 습관화하려면 평소의 훈련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전달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으로 신문을 하루에 30분씩 큰 소리로 읽었다. 왜냐하면 이 신문은 문장의 기승전결이 잘 맞춘 글이기 때문에 전달력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저도 그 신문 사설이나 칼럼 같은 경우를 한 6개월 정도로 매일 소리내서 크게 한번 읽어본 경험이 있어요. 저도 이 저자의 말처럼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때 그 사설을 소리내면서 6개월 정도 읽는 훈련을 통해서 말을 좀 더 이제 조리 있게, 여기서 말하는 이 논점을 정리하는 방법 4가지를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신문 사설이나 칼럼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하루에 1-2개 정도 골라서 한 6개월 정도만 소리 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눈으로 읽는 거하고 소리 내서 읽는 거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소리 내서 읽다 보면 논점을 정리하는 기술이 좀 더 많이 높아질 것입니다. 실천을 통해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이제 3번째 문장입니다. 이 책이 84페이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줄 자세가 안 된 사람에게 열심히 이야기해봤자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상대의 집중을 이끌어내는 일이 전달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 상대로 하여금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방법, 그 4단계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상대가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4단계. 자, 1단계는 뭐냐면요. 나는 당신에게 이런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사실을 이제 성실하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내 애인, 가족, 친구 사이에는 이럴 필요가 없지만 이 책은 뭐냐면 바로 이제 비즈니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내 고객, 내 상대, 내 파트너한테 얘기를 할 때 이 전달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비즈니스를 할 때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지? 이런 생각만 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이런 이익을, 이런 도움을,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나한테 관심을 갖거든요. 집중을 하고. 두 번째, 어떻게 되고 싶은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이제 이런 이익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당신은 지금 어떤 상태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분의 욕망, 또 희망, 필요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되고 싶으신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죠? 이걸 이제 대화를 통해서 현실에 초점을 맞춰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가? 해서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나한테 집중하도록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4단계는 상대가 바라고 있는 것과 현재의 차이를 본인이 알아차리도록 하라입니다. 자, 2단계는 이분의 이상과 현실을, 꿈을, 목표를 알아차리는 거고, 3단계는 내 이상과 꿈이 이런데 3단계 현실은 이거잖아요. 이 차이가 있죠. 이 차이를 알아차리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비즈니스는 그 희망과 현실 사이의 그 공백, 이 공백이 바로 이제 공략 지점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발모제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저도 한동안 이제 예전에 다이어트를 해서 탈모가 잠깐 있는 적이 있었는데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이러다 다 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분들한테는 머리털이 많이 나는 게 희망이잖아요. 근데 현실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막 두렵기까지 하죠. 근데 이 샴푸가, 이 발모제가, 이 약이 당신의 희망과 현실 사이에 이 공백을 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이 발모제나 그런 샴푸들을 이제 파는 거죠. 또 남자들 정력제도 그래요. 그죠? 희망은 정말 정력 100점인데 현실은 빵점인 거죠. 이 비아그라가 당신의 그 정력을 100점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정력제를 사는 거잖아요. 또 뭐 페브리즈도 그래요. 그 페브리즈라는 거 있잖아요. 전날 회식을 통해서 옷에서 고기 냄새가 나요. 그죠? 근데 지금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옷에서 고기 냄새가 나면 지하철 타고 가다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희망은 옷에서 향긋한 냄새가 나는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런데 현실은 고기 냄새가 나죠. 근데 이 페브리즈가 뿌리면 당신의 현실을 이제 희망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어 학원도 그렇죠. 뭐 토익 학원 같은 경우도 지금 내가 토익 점수가 400점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가장 진급을 하려고 하면 700점 넘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희망과 현실 차이, 그 300점 차이가 바로 이제 공략 지점이라는 거죠. 우리 학원 딱 3개월만 다니시면 700점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학원생을 또 모으는 거고, 이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는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희망과 이 현실, 그 사이를 공략하는 게 바로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대화에서는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지금 이제 영업을 하고 계신 분, 세일즈, 또 고객 상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고객과 상담을 이끌어간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실천을 통해서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네 번째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10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나는 항상 안테나를 쫑긋 세우고 타인의 사소한 말에도 정보를 모으고 있다.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배워 내 삶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생각한다. 항상 뭔가를 배우려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일상생활 안에서 이야기거리를 주워 올리는 노력이 화술에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여기 이제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호기심을 작동시키면 세상은 교훈의 천지요 우화의 보물창고가 된다. 호기심을 작동시키면 세상은 교훈의 천지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주말 빼고 이제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이 전업 유튜버들도 이렇게 하루에 하나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일을 많이 하면서 이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내냐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십니다. 바로 이 문장에 그 답이 있어요. 나는 항상 안테나를 쫑긋 세우고 타인의 사소한 말에도 정보를 모으고 있다. 또 항상 뭔가를 배우려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일상생활 안에서도 이야기거리를 주워 올리는 노력. 호기심을 작동시키면 세상은 교훈의 천지요. 네, 그래서 저는 하루 24시간 아침에 깨어나서 자는 그 시간까지 어떤 컨텐츠를 말할까,
안테나를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다가 인터넷 서핑하다가 고객과 대화를 하다가 길을 가다가 제 안테나는 이미 어떤 컨텐츠를 말할지 이 생각만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하나의 힌트를 얻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주제를 잡고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제 마인드맵, 여러 장의 마인드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이제 미완성이지만 이렇게 주제를 잡고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확장시켜 갑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안테나를 세웠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냥 흘려버릴 정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이 저자의 말처럼. 그래서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단지 이 안테나만 세우면 이게 1분, 2분이 아니라 진짜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하면 진짜 수없이 많은 컨텐츠들이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네 번째 문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호기심을 작동시키면 세상은 교훈의 천지요. 이 말이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분야에서 안테나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24시간. 그러면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실천을 통해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마지막 이제 5번째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이렇게 소리치곤 한다.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성장이다. 문제란 성장의 촉진제이다. 나는 이 과정을 거쳐 더욱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 문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설명 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문장에서 문제란 성장의 촉진제이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문제가 문제지 이게 무슨 성장의 촉진제야? 말도 안 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뭔가 제가 실패를 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맨날 남 탓을 했어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래서 마음은 편해졌는데 제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기 말씀드린 문제라는 성장의 촉진제이다. 이 부분 말하는 거죠. 제 멘토가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저를 심하게 꾸짖었어요. 너는 그래서 네가 성장을 못하는 것이다. 문제는 100% 너의 잘못이야. 이 문제가 생기기까지 네가 잘못한 거 한번 10가지를 찾아내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멘토 선배님의 말씀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이런 노력을 합니다. 어떤 제가 실패나 실수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100% 제 탓이라고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이 실패가 생기기까지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적어봅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서 충분히 시장 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때 마케팅을 적절히 했어야 했는데 적절한 방법을 못 찾아서. 세 번째, 적절한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 문제가 생기기까지 내 문제점을 다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건 이제 나의 문제잖아요. 그죠? 나의 잘못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죠. 예전엔 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해결해가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제 이만큼씩 성장해 가죠. 그래서 이 문제입니다. 문제란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촉진제라는 거죠. 이 문제를 내가 회피하고 피하기만 하면 이건 문제로만 끝나지만 이 문제를 내가 노력을 통해서 더 좋게 만들어 간다고 하면 난 이제 그만큼 이제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말한 전달력이 부족해서 내가 사업을 잘 못한다고 하면 이건 나한테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전달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전달력이 높아진다고 하면 좋은 상황에 와 있을 거잖아요. 우리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남 탓을 하고 또 회피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내가 직시하고 또 받아들여서 이거를 해결하려 가려는 그 노력의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만큼 더 빠르게 이제 성공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오늘 제가 이 책에서 말한 그 실천 전략 5가지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여러분들의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습관이 1년 뒤에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뭐였죠? 자, 첫 번째는요. 상대의 수준과 경우에 맞춰 얘기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상대방에게 말하기 전에 알아야 할 7가지 포인트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를 생각하면서 말하자. 이 말씀 드리면서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논점을 정리하는 4가지 방법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상대가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자. 어떻게 집중하게 만들죠? 네, 그 상대가 나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이 4단계, 그거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안테나를 항상 세우고 정보를 취하라. 그죠? 안테나를 세우고 내가 하려는 분야의 안테나를 24시간 세우고 있으면 그냥 흘려가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블랙홀처럼 이제 딸려오거든요.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튜버로 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이걸 하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 문제는 성장의 촉진제라는 태도를 갖자. 이 태도만 갖고 있다면요,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실수를, 실패를 안고 살아가는데 회피하려고 하고 남 탓을 하려고 하죠.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능하면 저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생기기까지 원인을 다 적은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그 노력 과정에서 이제 성장하고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선택하셨나요? 네, 저는 선택했습니다. 저는요, 1번을 선택했습니다. 1번. 상대의 수준과 경험에 맞춰 얘기하라. 제가 이제 유튜버를 이제 한지 이제 7개월 차가 돼 가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항상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의 수준과 경험에 맞춰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내가 전달하고 싶은 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또 여러분들의 경험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 전달하려는 그 노력을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 이제 1번을 선택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셨나요? 네, 하나를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택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거를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만드셔야 돼요.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되면 이게 습관으로 굳어진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거 하나를 만들어서 찾아서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1년 뒤에 굉장히 좋은 상태가 돼 있으실 거예요. 네,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전달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 만남의 과정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전달합니다. 그냥 친구나 애인처럼 그냥 가벼운 대화가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 목적상 내가 만나는 분들은 내가 전달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야 되거든요. 결국 이 전달력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성장과 성공을 만들어주는 가장 큰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전달력을 좀 많이 키우셔서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공, 그리고 행복까지도 만들어가는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